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심두보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류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외교와 통일에 관해서도 큰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류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이 예를 들어 20년 전에 외국에 나갔을 때와 달리 최근에 외국에 가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들이 많아 덜 불편하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열이면 아홉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K-팝 가수 이름을 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한류가 한국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한류는 한국으로부터의 유행의 약자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인기를 끌고 유행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90년대 세계화를 배경으로 문화상품의 국경이 사라지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에 중국과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와 대중가요가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현지 미디어가 이를 한류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이후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한류의 확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10대 청소년과 중년 여성이 주로 좋아하던 한류가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세대로 확장되고 있으며, 아시아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류는 이제 음악, 영화,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어,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전통문화와 문학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애호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한류가 대한민국의 매력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팬은 한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 한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한류 소비자 중 응답자의 38.8%가 한국 문화 콘텐츠 경험 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은 55.3%,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률은 5.9%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현빈, 공유, 아이유, 송혜교 순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떨까요? 이민호, 이광수, 송혜교, 송지효가 꼽힙니다. 다소 놀라운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또 어떨까요? 1위는 현빈이고 2위는 이민호, 그 다음으로 박서준과 차은우가 꼽힙니다. 흥미롭죠? 나라마다 좋아하는 배우가 다를 정도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수는 어떨까요? 한류가 시작된 대만을 보면은요, BTS, 즉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공동 1위고, 그 뒤를 아이유, 트와이스, 여자아이들이 따릅니다. 인도에서도 BTS, 블랙핑크, 아이유 순이고요. 러시아에서는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싸이 이렇게 꼽힙니다. 해외에서 BTS와 블랙핑크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이 되지요. 결국 한류는 현지의 소비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해외 팬들은 한국 배우들이 입는 옷, 사용하는 화장품을 구매하고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된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찾아옵니다. 한국 대중문화 수용은 결국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즉, 문화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말은 미국의 조셉 나이라는 학자가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 국가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이라는 하드 파워로 국력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문화와 매력의 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매력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한류는 소프트 파워의 자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외교란 무엇일까요? 국가기관 혹은 국민이 두루 주체가 되어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국가를 홍보하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즉, 공공외교란 바로 한류와 같은 현상이 수단이 되어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구체화되는 외교 활동입니다. 1990년대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문화가 가진 경제적 효과를 인식해 방송과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를 통제에서 지원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해외에서 한류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제 정부는 이를 국가 브랜딩 효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일테면 2002년에 정부 산하 국가 이미지 제고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2009년 1월에 이명박 정부는 국가 브랜딩을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한류 스타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국가 이벤트에 활용하려는 노력도 잦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부대 행사에 서현과 레드벨벳 같은 스타들이 공연했고 2019년 미국 대통령 방한 시에는 엑소가 청와대 회동에 참석했으며 서울시는 BTS를 관광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명사외교 혹은 셀레브리티 디플로머시라고 합니다. 즉, 유명 인사를 동원하는 외교 행위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한류는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수용자의 자발적인 한국 문화 애호와 적극적인 팬덤 활동이 한류의 핵심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활동이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류 자체는 아닙니다. 게다가 위로부터의 국가 브랜딩이 긍정적 효과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일방향적인 흐름의 한류를 강화하는 태도를 보이면 타국의 반발을 삽니다. 이것은 한류의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사실상 차단된 북한 입장에서 인적 교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바로 이 중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 한류가 발생한 이후 중국을 왕래하는 북한의 보따리 장수와 브로커들이 밀수해 가져온 MP3, CD, USB가 북한 내의 한류를 촉발했습니다. 물론 한류가 발생하기 이전에 KBS 한민족 방송과 같은 라디오를 통해서도 한국 대중문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아름아름 전달되었지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여러 가지에 놀라지만 그중 하나는 부드러운 남성성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친절하고 여성에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모습에 매료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이고 또 문화적으로 발달한 한국을 동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서울 말씨를 세련됨의 상징으로 느끼고 말투를 흉내내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된 북한 청년들이 무기징역 교화형을 선고받는다는 소식이 보도되곤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연이어 제정해 한류의 유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류의 영향력이 체제를 전복할 정도로 위협 요소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듯 한류에 민감한 이유는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남한을 동경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아래로부터 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한류가 보따리 장수들의 밀수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것처럼 한류 자체의 매력으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류 유입에 따라 김씨 왕조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목도하면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남한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방식의 통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남북이 한민족임을 강조하고 통일의 가치를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통일은 민주,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한반도에 실현하는 그런 방식의 통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개방적인 시민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류 현상은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대중문화 소비에서 시작됐던 한류와 K-팝 팬덤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공적 캠페인을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K-팝 팬들은 개인적 소비에 그치지 않고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제 시민으로서 공공활동을 펼칩니다. 이는 한류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힘은 아래로부터 실현되기에 강력한 것입니다. 민주평통에서도 K-컬처, K-푸드, K-팝 댄스 경연대회, 한복 패션쇼 등을 매개로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 대사라 할 수 있는 해외 자문위원들이 한류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통일 담론에 담아 해외 주류 사회에서 적극 활동한다면 한반도 통일에 관한 국제적 지지가 가일층 확보될 것입니다. 최근 북한 내에서 통일 담론이 뒷걸음질 치고 있듯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통일을 놓고 남남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취입니다. 남북한은 같은 민족입니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류가 지닌 인류 보편적 가치를 떠올리며 통일을 통해 우리 앞에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란 점을 널리 알립시다. 감사합니다.